19대 국회가 거의 뭐 식물 국회다시피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된 파행의 국회였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총선은 그러한 그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실망감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아마 이번 20대 총선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그 정치 시민들이 진출을 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언론 보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약 국민들의 57% 이상이 바꿔야 된다,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꾼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을 바꾸는 거죠. 사람을 바꾸지 않고는 모든 제도나 또 어떤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20대 총선은 사람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걸 통해서 정치의 일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불씨가 형성이 되는 그런 총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의정 활동에 하시게 된다 그러면 주 하고 싶은 또 분야라든가 또 지역에 맞춘다 그러면 핵심 공천이 어떤 거가 있는지. 공약이요. 핵심 거예요. 그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 안보 전문가로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우선 국방 분야는 제가 야전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답답하고 발전이 돼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뭐 예산적인 문제로 해서 막혀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국방개혁 같은 경우는 개혁의 주체인 국방부가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 본인 스스로가 나를 개혁한다는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방개혁부터 대통령실 직속으로 국방개혁기구를 설치를 하고, 국방개혁이 되지 않으면 국방전력발전 또 국방운영발전 모든 분야가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게 없습니다.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방안보 분야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군의 많은 문제점들은 군문화하지만 사실은 군 병영 환경들이 사실 열악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식들을 군에 보내야 되는데 그런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병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저희가 그걸 많이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관련된 공약은 지역에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부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줄고 있고, 지금 현재 처음에 뭐 90만 얘기를 하는데 86만 뭐 한 5천 정도로 제가 어느 자료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부천에 대한 도시 매력이 없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천이라는 도시를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처음 출마 기자회견 할 때 12가지 공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명랑 울동목 해전에서 왜군 133척을 물리쳤듯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제가 출마를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대략 12가지 분야로 제가 공약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4개 분야는 라이프 사이클 공약입니다. 사람이 이제 어릴 때부터 쉽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린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그 다음에 직업을 가진 우리 대다수의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또는 노인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가,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만들고 있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면서 사실 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파행, 이것은 뭐 작년 연말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누리과정이 예산이 확실하게 지팡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더 좀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 어린이집 그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그 예산에 대한 증빙 서류를 다 만들어서 해줘야만이, 그래야만이 국가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어린이들한테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행정 정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보육에 전담하고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직원을 배치를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을 교육을 위한 그런 길이 된다고 생각을 좀 해봤고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뭐 그제 청년 실업률이 12.5%라는 역사 그 지금까지 가장 높은 그런 실업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청년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기대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어떤 요구 수준이 높아져서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일터가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보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파산 직전에 이런 상태에서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건 대부분 비싼 등록금을 부모들이 대주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 같은 경우는 등록금 문제 때문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값 등록금 하는데 그야말로 등록금 문제 박근혜 정부도 사실 등록금 문제를 공약을 했지만 결국은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 당과 함께 그런 등록금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또 일자리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여기 이제 어른들의 문제죠. 어른들은 대다수 이 지역의 상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백화점도 많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영상산업단지 개발을 하는 데서 많은 부천 지역 주민들이 찬성을 하는 부분들은 지역의 상품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부분들은 지역 상권이 저희가 되기 때문에 아마 반대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백화점 가면 상품권을 가지고 어디 가서 다 쓸 수, 해당되는 백화점 쓸 수 있듯이 지역 어느 상점에 가도 하나의 백화점 상품권 같은 그런 상품권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 상품권 제도라든지 또는 어떤 백화점에서 일정 부분 금액을 우리가 구입을 하면 그에 대한 어떤 포인트제, 상생 포인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지역 상생 포인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지역분들이 유통업체가 들어간 큰 어떤 그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지역분들도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이 지역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노인들을 위해서 제가 노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가서 노인정에 가서 제가 넙죽 절을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듣고 경청을 했는데 사실 건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몸이 편찮으셔서 경로당이나 또 요양시설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고 건강하신 분들은 뭔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사소한 일자리라도 보람을 찾을 수 있고 또 내가 무엇인가 거기서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일자리를 제가 보니까 어느 노인분들하고 얘기를 보니까 원미구에 34명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세요. 이것은 대폭 확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혼자 가고 있는 어린이 그 노인분들이 같이 손잡고 가지면 매도 좋고 또 노인분도 어르신들도 보람을 이렇게 좋고 그런 형태가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실버 잡월드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노인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의 능력에 맞춰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은 아까 이제 어린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몇 분 저한테 우리 부천 지역의 우수 자원들이 다 타지로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최소한 부천의 명문고등학교를 좀 만들어달라. 어떤 특성화된 고등학교든지 아니면 특목고든지 이런 고등학교를 만들어주면은 부천적인 인물을
부천 지역에서 그런 교육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그런 유치를 할 수 있는,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도권 지역의 많은 그 위성 도시들이 좀 단점 중에 하나가 서울에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아주 소형 대학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 대학의 규모가 작은 대학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천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특목고에 연계해서 국립대학 정도 하나를 유치를 한다면 교육의 문제가 초, 중, 고, 대까지 이렇게 큰그 묶음으로써 부천의 교육 문제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 하는 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제가 아까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 문제는 여기는 중상동 신도시입니다. 제 지역구가 90년도 초에 개발이 돼서 상동 같은 경우는 90년도 중반에 개발이 돼서 이제 막 그 소위 일기 신도시라는 것들이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노후화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안전 문제죠. 안전 문제.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의 안전진단, 공동구가 지금 잘 모르시지만 개남대로하고 송내대로 밑에는 큰 그 공동구가 지나가고 있어. 그 밑에 여러 가지 상수도를 포함해서 전기, 전화 이런 시설들이 지나고 있는 것은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칫 그 도시의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 안전 문제, 또 도시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고도블록 여러 가지 골목길 이런 데 안전 유해 시설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학생들이 등교하는 등교길에 또 제가 보니까 이런 어떤 방범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곳들도 많고, 그래서 전반적인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 종합 대책 부서를 부천의 문제만이 아니고 일기 신도시의 대부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협력해서 그런 안전을 진단을 하고 노후화된 도시를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보자 합니다. 오히려 저 외곽순환도로 하부를 전부 다 도로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그 지역을 공원화를 해버리는, 지금 외곽순환도로는 좌우측에 도로가 있거든요. 램프에 진입하는 도로를 제외하고 제가 다녀보니까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체를 다 공원화를 해버리면은 거기를 통해서 호수공원이라든가 저 건너편에 있는 곳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우리의 생활권에서 접근성을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이제 운동시설도 체육시설도 좀 해주고, 또 필요한 주차장도 좀 만들어지고, 또 애견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중앙공원에 불법이죠. 애견들을 다 가지고 거기 와서 하는데 사실은 쫓아내도 오고 하니까 지금 거의 통제가 안 되는 정도로 휴일날이라 보면 애견들 거기 많이 데려와서 그 산책도 시키고 하는데, 아예 애견들을 위한 공원을 만들어주면 그런 아주 애견을 키우신,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공간으로 요 외곽순환도로 하부를 좀 전적으로 좀 개선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차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만이 안전 문제야, 그 다음에 또 도시의 전반적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 문제를 획기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외국의 어떤 사례, 주차 타워를 크게 세워서 지역별로 주차 타워를 세워주면은 자동화된 주차 시스템을 통해서 주차를 관리를 해주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주차 문제를 획기적으로 좀 해결을 해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국방공약을 빼고, 또 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약을 빼고 12가지 공약은 이 지역사회를 위한 주로 그런 공약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를 이제 막 시작한 걸음마를 뗀 사람입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평가를 하기를. 근데 저는 제가
후보 등록을 하고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한테 들어먹을 욕은 다 들어먹고 다녔습니다. 가서 딱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첫마디부터 정치인들 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맨날 쌈박질만 하냐? 뽑아놓으면 너희들 그때 뿐이지 않느냐? 왜 선거 때만 와서 굽신굽신하고 선거 끝나고 나면 목에다 힘주고 다니느냐? 기존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죠. 지금 경쟁이 되시는 이사철 후보 2선 의원이시고 또 서른 후보 3선 후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시만 개인적인 장점들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정치 경력도 있으시고 인품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해오신 정치가 지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앞으로 그분들이 정치를 하신다면 또 그 모습으로 정치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야죠. 바꾸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사람 바꾸는 중심에는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참신하고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인재가 공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분들과 좀 차별화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35년 이상, 36년 가까이 군생활을 하면서 제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오로지 군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리장락에 위해서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또는 더 좋은 위치에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된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군생활을 해왔듯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왔듯이 마찬가지 정치를 해도 똑같은 모습으로 할 것입니다. 저를 아는 많은 선 후배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참신한 그런 모습으로 기존 정치인, 기성 정치인과 다른 정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부천 시민 여러분, 원미구 을에 거주하시는 주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선거운동을 하면서 보여주신 여러와 같은 성원을 저는 제 가슴에 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들려주신 많은 말씀들을 저는 머리가 아닌 가슴에 담았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정치, 구태정치, 그리고 패당정치, 이것을 우리가 싸잡아서 썩은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썩은 정치를 박멸하는 바이러스 신인 정치, 참신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정치의 가장 근본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필승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지역 주민들께 다가서서 발로 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다가서서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저의 필승 전략입니다. 기필코 국회에 입성해서 우리 주민들,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부천시 화이팅! 원미국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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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도 생선을 구워도 연기, 냄새, 기름짐 하는 것까지 모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오중 코팅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은 직화열과 스팀열에 의해 조리함으로써 고기의 겉과 속이 고르게 익고 육즙이 풍부하게 살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줍니다. 거기다 수조의 물이 순환하며 불판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불판에 그을림이 없어 교체할 필요가 없고 세척이 용이합니다. 아직도 탄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부천의 명소 브런치 카페 커피 전문점 베스커. (250평의) 국내 최대 매장에 걸맞는 다양한 테마형 독립공간. 베스코의 모든 좌석은 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격조 높은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서비스 면에서도 최고를 지향하는 베스코. 직접 구운 베이커리가 무료로 제공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류 바리스타가 내리는 양질의 커피와 다양한 수제 브런치,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저희 다단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미용실 많이 이용해 주세요.